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겪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월 초중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저는 야간 근무를 해서 새벽 1시나 2시에 퇴근을 해요. 가장 친한 친구 킹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함께 다니고 같이 일을 했죠. 그때가 태국의 전통 축제인 송크란 기간이었는데 우리 둘 다 바다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출발해서 바다로 가기로 했죠. 새벽 3시나 4시쯤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바닷가에 도착해서 물놀이도 하고 일출도 보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약 시스템이 편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떠났죠. 도착했을 때 숙소를 구하는 게 꽤 어려웠어요. 가는 곳마다 방이 다 찼어요. 긴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숙소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동안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와 친구 킹은 그 남자가 한동안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킹이 창문을 조금만 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고 했죠. 창문을 조금 열자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우리에게 숙소를 찾고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가 빈 방이 있는 곳이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가게 되었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그 길은 꽤 깊숙한 곳에 있었고 매우 한적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닌 그냥 평범한 하숙집 같은 곳이었어요. 그 남자는 여기 방이 비어 있으니 여기서 묵으세요 라고 말하고는 바로 떠났어요. 우리는 정말 친절하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버리네라고 말하며 의아해했죠. 차를 주차하고 하숙집 안으로 들어가서 리셉션에 가서 물어보니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방에 묵기로 했죠. 몇 시간만 자면 아침이니까 그냥 자자라고 서로 말하며 방 열쇠를 받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앞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방이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친구가 겁먹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방에 들어가 보니 평범한 방과는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의 방은 사각형인데 이 방은 한쪽 벽에 기둥이 튀어나와 있어서 방이 이상한 모양이었어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짐을 정리한 후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그때가 새벽 3시나 4시쯤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킹이 저 소리 뭐지? 라고 물었고 저는 옆방에서 나는 소리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라고 했죠. 하지만 다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 방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욕실 쪽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들렸어요. 킹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 했죠. 그런데 세 번째로 다시 물소리가 들리자 저는 바로 일어나서 욕실로 갔어요. 욕실에 들어가 보니 물탱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물을 내린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저는 킹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잠자리에 누워 막 잠들려 할 때 이번에는 창문에서 무언가 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머리맡에서부터 시작해 방 반대쪽 끝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소리가 밤새 계속됐어요. 저와 킹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못 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침까지 깨어있기로 했죠. 새벽 6시가 되어 해가 뜨자마자 우리는 짐을 챙겨 나가기로 했어요. 바다에서 놀고 나서 바로 방콕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우리는 짐을 챙겨 하숙집을 떠났어요. 주차장에 내려와 보니 그곳은 매우 한산했어요. 거의 사람이 없었죠. 그때 저는 왜 리셉션에서 방이 마지막 남은 방이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주차된 차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바로 해변으로 갔어요. 우리는 바닷가에 도착해 물놀이를 즐겼고 그곳에서 6 혹은 7명 정도의 청년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킹도 그들과 함께 물속에서 놀았죠. 그러다 저는 튜브 위에 올라타서 파도가 밀려오는 대로 몸을 맡기며 떠 있었어요. 친구가 튜브를 끌어 멀리까지 데려가고 저는 파도에 몸을 맡겨 해변 쪽으로 돌아오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해변에 도착했는데 저만 혼자 바다 깊숙이 떠밀려가고 있었어요. 점점 더 멀어지자 순간적으로 겁이 났고 튜브에서 뛰어내려 발이 바닥에 닿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닥이 너무 깊어서 발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친구들에게 도와줘. 나 수영 못해.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구하러 오는 동안 저는 무언가 발에 감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해초나 비닐봉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물체는 계속해서 제 발에 감기고 이번에는 머리카락처럼 느껴졌어요. 해초처럼 미끈거리는 것도 아니고 거칠고 작은 머리카락 같았죠. 그때부터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계속 빨리 와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무언가가 감겼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 손처럼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손이 제 발을 꽉 잡고 있었죠. 그 손은 분명히 제 발바닥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친구들에게 빨리 와달라고 외쳤어요. 친구가 가까이 왔을 때 저는 이미 혼비백산한 상태였고 물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해변으로 돌아갔어요. 물놀이를 끝내고 나서 우리는 짐을 챙겨 바로 방콕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짐을 챙기고 해변을 떠나기 직전 제가 앉아있던 의자 근처에 작은 제단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제단에는 빨간 음료와 여러 가지 공양품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내가 겪은 일이 이 제단과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혹시 이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놀리려고 한 걸까? 아니면 저를 구하려고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바다로 떠밀려갔고 자칫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화가 나서 너무 심하게 장난치는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장난칠 필요가 있나?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렇게 짐을 챙겨 방콕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 바로 절에 가서 공양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바다에서 겪은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해변이었어요. 첫 번째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이번에도 친구 킹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일을 마치고 새벽 2시쯤 출발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우리는 새로 생긴 도로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 도로는 다른 길로 통하는 새로운 다리였어요. 킹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 차는 트럭이었고 반대 차선에서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킹에게 빨리 피해야 해. 저 차가 우리한테 돌진해 오고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핸들을 급하게 꺾으라고 했지만 킹은 침착하게 진정해. 뭔가 잘못 본 거야. 차는 오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 그 차 못 봤어? 분명히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소리쳤지만 킹은 여기 반대 방향으로 차가 올 수 없는 길이야. 차는 하나도 없어 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트럭은 없었어요. 킹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본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첫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호텔에 머물렀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밤이 되자 내일 아침에 돌아갈까? 아니면 하루 더 머물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킹은 하루 더 머물고 싶다고 했지만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고급 호텔에 머물 돈이 없었고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구글 검색을 통해 철도 근처에 있는 저렴한 숙소를 발견했어요. 방 하나에 200바트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숙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리셉션에 가서 방을 물어보니 1인당 200바트의 침대 6개가 있는 도미토리 스타일의 방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고민했어요. 킹은 우리는 여자 둘이잖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에서 자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리셉션에 다시 물어봤고 마지막 남은 600바트짜리 방이 있다고 해서 그 방을 예약했어요. 킹은 내가 흥정을 좀 해서 500바트의 방을 얻었어. 라며 뿌듯해했어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가 겁먹지 않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죠. 그때가 밤 8시에서 9시 사이였어요.
저는 금방 잠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놀라서 깨어났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제 눈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흰색 레이스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제 발치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또 무언가를 봐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친구 킹 쪽으로 향했죠. 킹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지 않은 척하며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어요. 그때 갑자기 차가운 손이 제 다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손이 제 다리를 꽉 쥐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내일 제가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릴 테니 제 친구에게 가세요. 제 친구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한 뒤 그 손의 감각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 킹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킹은 너무 놀라서 울기까지 했고 저에게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가 밤 12시쯤이었죠. 저는 킹에게 이 시간에 나가면 위험해, 어두운데 차를 몰고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라고 말렸지만 킹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짐을 챙기고 차에 올라타서 숙소를 떠났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나갔는데 킹은 운전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 킹에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난리야? 라고 물었지만 킹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알겠어. 일단 근처 주유소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아침이 되면 떠나자고 설득했어요. 킹은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그래, 알았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어디선가 대형 트럭이 빠르게 달려와 거의 우리를 칠 뻔했어요. 저는 그 트럭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간발의 차로 그 트럭을 피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대체 그 트럭이 어디서 온 거지? 아까 분명히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라고 생각했어요. 트럭이 지나간 후 우리는 주유소로 들어가 차를 세웠어요. 킹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진정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라고 말했어요. 킹은 저에게 그가 방금 겪은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킹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자 그 여자가 킹 위에 서서 그의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다는 거예요. 킹은 그 여자가 휘날리는 긴 머리카락을 얼굴 가까이에 들이운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고 했죠. 그 여자는 흰색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킹은 그 즉시 짐을 챙겨 방을 나가려고 했고 저도 그 상황을 듣고 나서 그 여자 진짜로 네가 있던 자리로 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실감했고 아침이 되면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 되자마자 근처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할머니에게 이번에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왜 그런 말을 했니? 만약 그들이 나쁜 의도로 찾아왔다면 너희 둘 다 큰일 났을 수도 있었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라고 하시며 저를 혼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공양을 드리며 그 영혼들이 다시는 저희를 괴롭히지 않기를 기도했고 아직까지는 별 다른 일 없이 지내고 있답니다.